이제 보합 끝나고 재건축발 상승이 시작됐다.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디에요? 강남 3구입니다. 하락세 멈칫. 일제히 보합 전환하더니 매수심리 솔솔. 순식간에 15억 뛴 강남 아파트. 신고가 찍은 것만 골라서 기사를 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선 전이다 그랬을 땐 뭐라 그래요? 25번의 규제책 무용, 집값 못 잡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 하더니 윤석열 차기 정권에서는 봄바람 솔솔, 똘똘한 채 훈풍. 지금 이게 올바른 상황이에요. 왜 올랐대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자, 물론 이것 때문 아니죠.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저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자꾸 내기 때문이죠.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어떻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을 규제를 해서 장기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한다. 이게 언론이 했던 이야기죠.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화가 되면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이 나오죠. 거기에 이사대책 언제 나와요?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은 이사대책 공급 이후에 준공되는 아파트들이죠. 윤석열 차기 당선인 같은 경우도 250만 호를, 그 중에서 수도권에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재건축 사업은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죠. 분양되고 준공될 시기를 봐야 되죠. 재건축을 해놓고서 건설사한테 비싸게 돈 받고 팔고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돈으로 건축을 하면서 본인도 새 집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입주를 할 시기에 집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입주를 할 시기에 엄청난 공급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가면서 재건축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플러스로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대 금리차가 많이 벌어졌죠. 대출금리 인하보다는 예금리 인상을 통해서 예대금리를 줄이는 게 돼야 될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재건축 아파트를 완공될 때까지 그 비싼 돈을 거기다 묶어두느냐, 아니면 예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안전자산의 상품을 넣어놓느냐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안전자산 쪽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그렇다는 건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서 재무제표를 짜보는 진짜 부자들은 지금 재건축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비싼 가격에 처분하고 빠지든가, 아니면 모 조합장이 여기저기 지금 재건축 단지들 들어가가지고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 호가 조작하고 신고가 조작하는 거 일도 아니었죠.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보면은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서 몰표 줬죠. 몰표 왜 줬어요? 재건축 풀어주면 가치가 올라가요? 재건축 가치가 올라가는 거 집값 올라가는 정책이죠. 집값 올라가는 정책을 위해서 찍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완화책은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몰표 주고 있죠. 근데 무슨 부동산 심판론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니만, 부동산 심판론은 무슨 부동산 심판론이에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언론과 기득권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조장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궤변 놓죠. 집 사면 보수화되니까 집 못 사게 만들려고 집값 올린다고? 그러면은 집 사면 보수화되고 집값 올리게 막는 것이 좌파 정부라면 강남 3구 마용성에서는 누굴 찍었어야 돼요? 아무리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더라도 본인들이 정말 자신의 이익이 걸렸을 때 어느 쪽에 지금 베팅을 하느냐, 이걸 봤을 때 답이 나왔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활활 타오르고 뭐 반등했다고 하죠. 부동산원 기준으로 0.01% 올랐습니다. 신고가 하나만 딱 지키고 나머지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변동률 보니까 어때요? 여기 두 군데가 이렇게 바뀌었다. 수급 동향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지금 강남 쪽 엄청 띄워주고 있죠. 똘똘한 채와 재건축으로. 심리가 올라가서 수급 동향이 상승한 게 아니라 언론의 스탠스를 봐라. 그 전부터 얼마나 부추겼는지. 집값 올라도 거래 절벽은 여전하죠. 추격 매수도 주춤하고 있다. 신고가 단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 단지 몇 개가 나오고 거래량은 개박살 난 게 집값 상승 시기에 맞는 상황이냐.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랬죠. 지금 저렇게 심리 올라가고 있는 게 수요가 아니에요.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 게 수요다. 심리는 올라갈 수 있죠. 아, 강남 집값 맨날 오른대요. 그래서 막 매도자들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매물을 걷어들여요. 그런데 거래량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진짜로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거래도 아직까지도 허위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 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강남만 유일하게 거래량이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의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 2월에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 근데 강남만 특이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죠. 특히 서초 신고가 거래 찍히는 거 엄청나게 많은데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신고가가 찍히는데 거래량이 왜 줄어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상황인데? 그럼 저 신고가들이 굉장히 의심이 간다는 거죠. 왜? 6개나 찍혔어요.
치킨 단지들 봐봐라. 어떤 단지들인가. 작년 거래량 1, 2, 3위였던 곳들 떨어지거나 거래 절벽이죠. 호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는 호가는 아직 높고 근데 가격은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됐죠. 여기도 10억까지 떨어졌고 갭은 엄청나게 벌어지고 전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반포자이 신고가 찍는 평형만 보지 말아라. 나머지 평형 보면 어때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평형도 있죠. 아이팍은 항상 특이한 신고가들이 많이 뜨죠. 갑자기 막 42억 떨어지자마자 또 띄우고 떨어지자마자 또 띄우고 지금 46억 6천에 거래됐는데 39억 8천이 최저가인데 39억에 매물이 나와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믿을 수 있는 가격이냐. 여기도 36억 찍었는데 34억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만 찍고 있는 서초구인데 호가보다 높은 거래가 찍히고 떨어지는 거래 찍었는데 더 낮게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가 6번이나 나왔어요. 제정신이에요? 그걸 믿으라고요 지금? 전세가 뭐 여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데도 많죠. 자, 송파구 거래량 1, 2, 3위 호가는 21억 5천짜리도 나오고 있는데 신고가 거래가 갑자기 찍히더라. 21억 5천 나오고 21억 5천짜리 호가 나오고 있죠. 25억에 거래 찍혔는데 24억 호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팩트죠. 근데 이상하게 막 39억짜리 나왔는데 46억이 거래가 되고 이 신고가를 정상적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호가가 막 떨어져서 거래가 떨어지면은 저거는 특수 거래일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왜 저거 조사 안 해봐요? 언론이라면 올라간 거든 떨어진 거든 똑같이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폭등한다 하지만 슬슬 떨어지고 있죠. 강남에서 맨날 집값 들썩 매물 걷어들인다 하고 있는데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강남, 서초, 송파 다 재건축 때문에 어느 누가 매물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왜 강남 3구 죽어라 띄우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강남 집값이 선도하기 때문에. 특히 강남 서초 2구가 집값을 선도해서 여기서 서울로 퍼지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퍼지고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퍼지는 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개인의 이익. 언론에서 전현직 높으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관훈클럽이란 곳에서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40%가 넘어간다고 하죠. 뒷자리를 하고서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만뒀는데 지금 저 비싼 강남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시다. 왜? 사놓고서 띄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남 이악 물고 띄우려는 거예요. 딴 데는 떨어지는데 왜 강남은? 대출도 안 나오는데? 입주 및 분양 계획. 내년부터 강남 서초 공급 과잉이죠. 2019년, 2020년 이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막혀서 장기적인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올해 공급이 적더라도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공급이 많아지죠. 그러면 올해가 피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올해 신고가 주고 사야 된다. 이런 사람은 바보 중에 가장 바보죠. 내년부터 공급 많아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도 장기적으로 공급 많아지죠. 재건축 풀어주면 공급 많아진다면서요. 누가 왜 신고가로 저 가격에 사요? 내 재건축이 풀리면은 다른 재건축도 같이 풀리는데 그러면 공급 입주 시기 때 동시에 들어올 텐데 공급 폭탄으로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비싸게 살 이유가 전혀 없죠. 비재건축은 말할 것도 없고 분양 연기되고 재건축 매물 사라져. 처음에 매물 사라졌다고 했죠? 그런데 매물 사라졌다고 하는데 매물이 점점 늘어나죠? 할 말 없으니까 이제 재건축 매물 사라졌다고 그래요. 보유세? 지난해 수준일까라고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올라가죠. 전년비에 올라가고 있죠. 물론 지금 1주택 이야기를 하는데 1주택 제외하고 2주택 이상 대부분 증여했지만 1주택도 물론 올라가고 있고 강남의 자가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되니까 편법 증여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증여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팔 사람 없다. 근데 또 강화하면 또 증여 나오고 또 증여 나와요. 그리고 증여세까지 올려버리니까 이제 또 편법 증여하고 있어요. 아직도 도망 못 간 사람들 많다.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 되니까 편법 증여까지 써가고 있는 거죠. 저런 것까지 다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죠. 그게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건축 매물 줄고 재건축발 집값 올라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 규제에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길어야 6개월 꺾인다. 물론 이분은 저희랑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상승 막바지에는 가격이 훅훅 떨어져 버리니까 사업성이 급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한 건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신고가가 몇 개가 뜬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사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사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데도. 그 많던 현금 부자 다 어디로 갔죠? 전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결론, 강남 계속 올라요. 똘똘한 채 재건축 기대감으로 올라요. 호가 오르고 신고가 헐헐 난다. 그런데 호가 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호가보다 높은 신고가가 뜨고 있고 매물 떨어진다더니 금세 다시 늘어나더라. 요거 보면은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답이 나온다. 그럼
그런데 저 신고가들은 몇몇 가격 띄우기와 몇몇 가장 큰 바보들, 이런 사람들이 사고 있을 뿐이다. 그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차피 15억 이상은 대출 안 나오니까 금리랑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크나큰 오산이죠. 지금 왜 대출을 완화하려고 하느냐? 소형 아파트들을 왜 완화해요? 팔아서 정리해서 비싼 거 사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똘똘한 채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